오늘의 교육 주제 바로 성장스쿨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계신데요. 자, 근데 여기 작은 글씨로 부제가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성으로 시작하는 맞춤 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우리 유아 시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부모님,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성교육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학창 시절에 받았던 성교육 어떤 게 있었지? 자,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럼 내가 이전에 받았던 성교육을 그대로 우리 아이한테 해줘도 괜찮겠다 싶으신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가 성교육 받아봤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랄지 또는 우리 아이 눈높이에 맞진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성교육을 떠올려 보면요. 약간 생물 시간에 가깝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고민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내가 아이한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많이 되고 아이한테 성교육하기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떻게 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Y책이 꽂혀 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Y책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Y책, 아이들이 많이 보는 Y책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사춘기와 성 책만 너덜너덜 해줬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기엔 조금 그렇고 내가 진짜 궁금하긴 한데 어디 물어볼 데는 없고 그냥 책에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열심히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 독학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부모님 성교육은 어쨌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독학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부모님 성교육만 떠올려도요. 울렁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좀 전에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성교육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진짜 성교육 해서 할 수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은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인들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문을 해봤어요. 자, 부모님, 성교육을 우리 아이한테 해줘야 한다면요. 누가 성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당연히 성교육 전문가가 해야죠. 라고 대답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는 일부분의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가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럼 어른들의 생각들은 이렇게 성교육 전문가가 아이한테 성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이 성교육의 대상자인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 생각도 같을까요? 자, 아이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성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1순위로 꼽은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저 아래에 아주 작게 성교육 전문가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을 때 성인에게 물어봤을 때와는 다르게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친구입니다.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힘들고 성교육 전문가를 만나기도 힘든데 그럼 그냥 조금 성숙한 친구한테 물어볼래요 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죠, 부모님? 내가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내 친구한테 물어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서도 2순위로 꼽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직접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1순위로 꼽아준 우리 부모님께서 성교육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아이들한테 성교육의 대상자로서 좀 성교육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자, 가장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서요. 교육 자료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좀 아이하고 그런 거 쑥스럽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었죠. 우리 교육에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교육을 아이한테 하기 부적절하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는 말 반복적으로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만 반복하다 보니 우리 아이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나요? 자, 영상 보셨는데 어떠세요? 맞아요. 너무 귀엽긴 한데 우리 아이가 만약 이렇게 성범죄나 성범죄자들한테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속의 아이 정말 안타까운 게 내가 지금 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아이한테 조금은 주의식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이런 교육은 이미 우리는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아이에게 필요한 성교육은 어떤 걸까요, 부모님? 바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성교육은요, 그냥 성 안전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 지식과 성 역할과 동의, 안전까지 모두 아우리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아이한테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아이가 자주 하는 놀이로요. 자,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영역들을 모두 골고루 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으려면요. 이렇게 밥 먹는 식탁에서도 계란 후라이와 멸치만 가지고도 여기 아기집과 아기씨가 어떻게 만나는지 뭐 설명해 줄게. 또는 나와 아이와 다른 이성의 부모님이 아이와 목욕하면서 신체 명칭을 또 알려주고 남녀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병원 놀이를 하면서 신체 부위는 소중한 곳이 있으니까 이곳은 함부로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놀이할 때 옷을 벗거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성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놀이로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알려줄 수 있지? 자, 그럼 우리 먼저 성교육에 대해서, 유아기 성교육에 대해서 목표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아기 성교육의 목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결정 능력 높이기예요. 내 몸에 대한 권한, 내 몸에 대한 결정, 선택은 오롯이 나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 자기결정 능력 높이기를 바탕으로요,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한 거야. 그 사람의 몸도 배려해야 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요, 건강한 사회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아기 성교육의 목표 세 가지 안내해드렸는데요. 자, 요 세 가지 목표를 보다 보니까, 부모님, 이거 성교육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교육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인성교육이 떠오르시지 않았나 싶어요. 자, 우리 유아기 아이들의 성교육은요, 바로 인성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원에서는요, 아이들의 이런 성교육, 유아기 성교육은 인성교육에 가깝게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많은 노력해주고 계세요. 이때 우리 부모님께서 곁에서 우리 원과 발맞춰서 같이 함께 교육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존중의 능력까지 더불어 건강한 사회관계를 이뤄나가는 목표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목표를 바탕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교시는요. 우리 부모님들께 모의고사를 좀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좀 체크해보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좀 안내해드리고요. 두 번째 CA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돌반스러운 질문들을 할 때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CA 활동 시간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교시 모의고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부모님, 모의고사 언제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 20년? 길게는 30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다시 보려면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유의사항 좀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 번으로 찍지 않으셔야 돼요. 한 번으로 찍으면 어때요? 시험의 빵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번, 3번 옆에 보지 않고요. 상의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모르는 거 옆에 분도 잘 몰라요. 자, 그리고 모른다고 화내지 않게 해요. 이런 질문 왜 냈어? 이거 참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풀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분 안에 직관적으로 빠르게 풀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모의고사지 지금 넘겨드릴 거예요. 자, 지금 1분단, 2분단, 3분단 부모님들 앞으로 한 분씩 제가 나눠드릴게요. 자, 모두 받아보셨나요? 시험지 모두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겨운 총소리와 함께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험 문제는요, 듣기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문제만 같이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에 이후에 나오는 연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르는 내용입니다. 자, 노래 주의 깊게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노래 들으셨는데요, 우리 부모님. 이 노래 들으신 후에, 자, 가사 집중해서 들어보셨죠? 자, 이 가사 이후에 연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시험지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부모님 모두 시험지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시험만 풀면 안 되겠죠? 자, 채점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께 정답 보여드리고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정답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 문항당 시점이라고 가정하고 네, 점수, 총점도 한번 매겨보세요. 자, 총점 모두 매기셨나요, 부모님? 좀 표정이 밝으신 분도 계시고 어두운 부모님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몇 점쯤 된다라는 거 한번 평균 점수, 우리 원의 평균 점수 한번 내볼게요. 자, 100점 한번 손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90점, 80점, 70점,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자, 60점 이하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대부분 보니까 점수가 좀 대부분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좀 성에 대해서 좀 웬만큼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특이하게 1, 2, 3, 4, 5, 6, 7, 8, 90 나눠져 있죠, 번호가. 자, 여기 해당하는 시험 문제들은요, 각각의 성과 관련된 영역들로 나눠진 문제였어요. 먼저 1번부터 3번까지는 성지식에 관한 영역이고 4번, 5번은 성역할, 그리고 6번, 7번, 8번은 성동의에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9번, 10번은 마지막으로 성안전에 관련된 영역이었어요. 이 영역별로 우리 본인 집중하셔야 되는 건요, 총점도 중요하지만 내가 혹시 지식 영역에서 점수가 유난히 낮아요. 그럼 나는 지식 부분에서 조금은 인식이 낮을 수도 있구나. 이 부분에 집중해서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 네 가지 영역에 기초해서 같이 모의고사지 하나씩 풀어보고 본인께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역, 바로 성지식 영역이었습니다. 성지식 영역에서는요, 먼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 우리는 성 떠올리면 어떤 생각부터 하나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관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1번 문제 같이 풀어봤죠. 자, 이 리쌍의 가사 뒤에 연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뭐였죠? 보니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틀리신 것 같아요. 바로 모두 다였습니다. TV를 끄고 커튼을 쳤다라고 해서 목욕을 하거나 이상한 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조금 곤란한 상상을 하셨다면요. 혹시 부모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성관계, 성행위에만 집중된 걸 관점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요. 아는가 하고요. 자, 부모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관점이 왜 중요한 걸까요, 부모님?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께서 성교육을 해주실 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할 때 있죠. 엄마,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아빠, 이게 뭐야? 나는 왜 털이 없어?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성에 대해서 관점이 너무 성행위, 성관계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런 거 뭘 물어봐, 그런 거. 궁금해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그런 거. 그 아빠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부모님,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내가 당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셔야겠죠.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있구나.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적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아이가 막 몸에 대해서 탐색하고 또 다른 점에 대해서 구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 부끄러워서 또는 조금 민망해서 얘기하기 좀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나의 성관점을 돌아보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지적, 학습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신체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부모님, 저 보세요. 여긴 어디예요? 코예요. 여긴 어디예요? 귀죠. 부모님, 근데 우리 아이 성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세요? 자, 우리 부모님, 대부분 남자아이들 성기는 고추 아니면 별님이라고 부르거나 또 여자아이들 성기는 소중이, 미미, 예쁜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별칭으로 불러주시는데요, 부모님.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요. 정확하게 내 신체의 어떤 위치에 어떤 기관이 자리하고 있는지 명칭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어깨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눈을 가리킬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체에 있는 성기는요, 신체 일부로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바라봐 주시고 아이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님. 우리 아이가 내 신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혹시 있으면 안 되지만 부모님, 아이가 성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데 영유아 성범죄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서 성범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요, 나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록 내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 우리 부모님 아이들에게 신체 이름도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자, 금방 해봤던 놀이처럼 우리 아이와도 함께 해보는 거예요.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이 놀이 해보셨죠? 좋아요. 우리 아이와도 함께 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의 성기는 음순이라고 하고요. 남자의 성기는 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명칭으로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와 놀이를 통해서 노래와 또 동작을 통해서 즐겁게 익혀보고요. 위치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해서 좀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한다면요. 할리갈리 게임으로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고 즐겁겠죠. 자, 이 할리갈리 게임 제가 안내해드리고 오늘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신체 이름 할리갈리 게임은요. 8장의 신체 카드를 이용해서 같이 신체 부위를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8장의 신체 카드를요.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에 잘 섞어서 내 앞에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제일 윗장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뒤집은 카드 중에서 같은 신체가 나오겠죠. 같은 신체를 먼저 외치는 사람이 그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8가지의 신체 이름 카드가 있습니다. 가슴, 음순, 어깨, 발, 음경, 손, 목, 엉덩이 8가지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우리 부모님께 제가 지금 잠깐 말로 설명드렸는데 우리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 카드 8장은 내 앞에 잘 섞어서 두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뒤집어서 제일 같은 카드 2장의 명칭을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지금 예시로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뒤집어서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2개의 같은 신체 명칭을 빠르게 말해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오, 좋아요. 부모님 너무 빠르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가슴. 자, 이렇게 하는 놀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 지금 조별로 제가 잠깐 모둠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모둠별로 할리갈리 게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뒤로 4분씩 마주보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카드 나눠 가져 주시면 되고요. 자, 내 앞에 카드를 두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신체 명칭이 나온 부분 빠르게 외치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약 3분 동안 각 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아, 재밌어요. 라고 하신 분님도 계시고, 아, 정말 이제 5살, 6살, 7살이 되셔서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겁게 참여하는 부모님. 그리고 또 제가 발견한 건요, 음경이나 음순이라는 카드가 나왔을 때 조금 머뭇거리는 부모님도 좀 보였어요. 자, 부모님, 우리가 음경이란 음순이란 말을 평소에 많이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알려줄 때도, 아, 이거 말은 해야 되는데, 음경, 음순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어른들의 인식들도 같이 완화시킬 수 있는 놀이니까요. 아이와 가정에서 함께 즐겁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성지식에 관한 영역, 우리 다양한 놀이와 우리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전달해 드리면서요. 2번째 영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째 영역은 바로 성역할 영역입니다. 성역할 영역 뭘까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걸 이야기하죠. 자, 그럼 우리 부모님, 요즘에는 많이 젠더 감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성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죠. 나는 얼마만큼 성 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문으로 먼저 우리 부모님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님, 남자가 나무라고 할 때 여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나무야. 여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해, 물, 꽃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모님 맞아요. 해, 물,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 나무가 있다면요, 여자 나무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전의 교육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사회와 문화적인 인식 안에서는 남자는 무언가 크고 기둥이 되고 약간 중심이 된다면 여자는 보조해야지 라는 그런 문화와 가치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자와 여자는 같아 라는 인식보다는 남자는 여자를 보조하는 수단 또는 남자는 여자와 다르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답게, 남자답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해요? 나는 나답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문제, 4번 문제였죠. 우리 집안 풍경만 보고 이 집의 어머니의 성격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내가 이때 만약에 깔끔하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골랐다면요, 나는 집안일이라고 하는 이 한정적인 영역에 대해서 여자가 하는 일이지 라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닐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나 이렇게 성 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성 역할을 구분 지어주는 거 옳지 않아요. 자, 신경학자 리즈 엘리엇도 이야기했죠. 자,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여아, 남아, 성별을 구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요. 왜일까요, 부모님? 자, 바로 우리 아이들 만 2세부터는요, 이제 성 정체성을 인식해 나가는 시기예요. 나는 남자구나, 내 동생은 여자구나, 라는 성 정체성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 4세 이후부터는요, 남자는 변하지 않는 거구나, 여자는 한 번 여자면 변하지 않는 거구나, 성 안정성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성에 대한 정체성과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성 정체성과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제한하고 한계를 둔다면요, 우리 아이들 사고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SBS 스페셜에서는요, 성 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아이일수록 창의력이 낮아지는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아이가 성 역할 고정관념이 높거나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아이 주변에 있는 의미 있는 타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이 주변에 있는 의미 있는 타인 누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있을 수 있겠죠. 자, 아이가 아직 성장해 나가는 중이에요. 정체성과 안정성도 획득하지 못했는데 넌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넌 남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성 역할로 고정관념으로 아이에게 구분 지어 놓는다면요, 아이는 내가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나는 여자라서 못하는구나, 남자라서 못하는구나, 내 제한점과 창의력, 사고력까지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 오늘부터라도 우리 내가 성 고정관념이 높았다면 이 성 역할 고정관념을 낮추고 우리 아이에도 이 성 역할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겨하는 놀이예요. 우리 부모님도 가정에서 함께 많이 해주신 놀이인데요. 그림 활동으로도 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좀 낮춰볼 수 있다는 거죠. 주제를 갖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발레하는 선생님이 축구하는 친구가 얘기하고 있대. 우리 한번 그려볼까? 라고 아이에게 주제를 한번 줘보세요. 자, 그럼 이런 주제를 받았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발레하는 선생님과 축구하는 친구 어떤 성별로 그리시겠어요? 자, 아마 여자는 발레하는 선생님, 남자는 축구하는 친구로 그리셨을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아이와 대화해 볼 수 있어요. 자, 발레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야. 남자도 발레할 수 있대. 남자도 발레하는 사람을 발레리노라고도 불러. 그리고 축구는 여자도 좋아하고 여자 축구 선수도 있어. 라고 아이와 이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우리 아이와 주제를 갖고 그림 그려보는 활동으로 간단하지만 아이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낮춰줄 수 있는 활동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세 번째 성 동의 영역으로 가볼게요. 자, 이 성 동의 영역 모의고사지에서 6번, 7번, 8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내 몸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내가 싫은 느낌을 받았을 때 싫어, 하지마 라고 내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선택권,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도움받아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자, 성동이라고 유튜브에만 검색하시면 쉽게 검색되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짧은 분량으로 가져왔어요. 함께 보시고 가정에서도 나중에 추후에 아이와 함께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자, 영상 보셨는데요. 자,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걸 알려줘야지. 우리 아이도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오롯이 나에게 있고 누군가가 내 몸을 함부로 만지려 할 때 내 결정권을 스스럼 없이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부모님, 우리 아이가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오롯이 나에게 있고 선택권도 나에게 있어 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 가정에서부터 아이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 바로 6번 문제였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뽀뽀를 받고 싶을 때 사용해도 되는 문장, 우리 부모님 2번 골라주셨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막 몰입해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 동동아, 엄마한테 뽀뽀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이가 싫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우, 엄마 삐졌어. 엄마 뽀뽀 왜 안 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해주고 싶구나? 알겠어. 엄마는 우리 동동이가 지금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랬어. 나중에 엄마한테 뽀뽀해주고 싶을 때 그때 해줘도 괜찮아? 아이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에게만 뿐만 아니라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성동의에 대한 존중 필요하겠죠. 자, 우리 부모님, 우리가 이전에 함께했던 사회 안에서는요, 어른들이, 특히나 친척 어른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거나 뽀뽀하고 예뻐해준다라는 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착한 아이지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런 인식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시대도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이 겨울왕국 안에서도요. 성동의에 대해서도 표현해내고 있어요. 자, 크리스토퍼가 안나한테 이야기하죠. 아우 너무 사랑스럽네요. 키스하고 싶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안나가 네, 좋아요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성동의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아이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크리스토퍼가 안나한테 키스가 하고 싶나 봐. 키스가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물어봤지? 키스해도 될까요? 하고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야. 자, 그것처럼 엄마도 우리 동동이한테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해서 마음대로 뽀뽀하거나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뽀뽀해도 되겠어? 안아줘도 될까? 하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 몸에 대한 결정권 오롯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누구의 몸도 소중해요?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내가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 그러니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땐 절대 접촉하거나 만져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동의에 대해서 알려주다 보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거지? 라는 이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삼각지대에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이 안전삼각지대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죠? 자, 안전삼각지대를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은요. 자, 손을 먼저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손을 맞닿게 해주시고요. 아래로 그대로 내려주세요. 그럼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 큰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역삼각형 안에 들어와 있는 신체 기관이나 몸 안에 있는 몸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만지게 둬서도 안 된다는 거 알려주세요. 자, 우리 아이가 근데 이 삼각형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요. 라고 한다면요, 아이가 수영복 입는 공간, 그 영역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도 안 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지게 둬서도 안 돼. 라고 교육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안전삼각지대를 알려주시면서, 이후에 우리 아이와 놀이로 아이가 이 안전삼각지대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똑똑 동의를 물어보세요. 라는 놀이예요. 자, 이 놀이 굉장히 쉽습니다. 스티커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스티커고요. 초록색 스티커는요, 내 몸에서 누군가가 만졌을 때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드는 곳에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구나,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또는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노란색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면 싫은 느낌이 드는 곳은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스티커 붙이고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고요. 아이와 이야기 나눠주세요. 만약에 여기 빨간색 스티커를 누가 만지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아이가 아까 안전삼각지대 배운 대로 안 돼요. 여기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만져요. 보여줘요. 만지세요. 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안전삼각지대에 반복적으로 아이와 함께 안내해 주시면 돼요. 안내해 주시고 활동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몸 안에는 중요한 기관이 있고 이곳은 절대 남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고 누가 만져서 둬선 안 돼 라는 인식을 알 수 있도록 반복 교육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영역 같이 알아봤다면요. 이제 마지막 영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성안전 영역이에요. 자,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께 안내해 드리면서 제가 가장 속상한 게 이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은 사실은 우리가 몰라도 될 만큼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대비책을 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 우리 아이가 성피해에 노출이 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모의고사 9번, 10번에서 함께 풀어봤어요. 자, 9번. 우리 아이가 성피해를 당했다면 아이한테 해줘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 몇 번 고르셨나요? 자, 여기에 아마 가장 적절한 말 2번이겠죠.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셔야 돼요. 자, 사실 아이가 이런 성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한테 내가 너무 속상하고 자신 정말 이런 일은 왜 일어난 걸까라는 자책감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 왜 갔어? 진짜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고 아이를 다그치고 윽박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이전에요. 우리 먼저 아이 마음을 들여다봐야겠죠. 자, 많은 성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성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성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볼 때 위축되고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아이 안 그래도 힘들어요. 그죠? 너무나 속상하고 상처 입었을 그 아이의 작은 가슴 누가 안아줘요? 우리 부모님이 안아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피해 당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먼저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아이를 인정하고 아이를 보듬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 먼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아이가 그럼 성피해에 노출됐는지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놀이를 할 때 자꾸만 성행위 하는 것 같은 놀이를 해요. 인형들의 성기를 부딪히거나 또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그림처럼 성행위 하는 그림 같은 걸 그려요. 자, 그런다면 우리 부모님 너무 깜짝 놀라시겠죠.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황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아이에게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당한 마음을 조절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물어봐 주세요. 지금 이런 거 어디서 본 거야? 어떻게 하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어? 이거는 어떨 때 이런 놀이를 하는 거야? 라고 아이와 함께 물어봐 주세요. 자, 만약 이때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너 누가 이렇게 놀이하래? 누가 이렇게 놀이를 하라 그랬어? 이렇게 놀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이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성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성피해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인상 깊었던 일, 그리고 주의 깊었던 일들을 놀이 상황에서 표현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일들에 대해서 엄마가 혼내거나 소리를 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선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표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숨기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성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께서 아이를 발견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 아이가 이런 놀이 활동 또는 이런 그림 활동을 한다라고 해도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먼저 아이와 침착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정말 성피해는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피해 예방하는 방법도 좀 알려줘야겠죠. 자, 우리 부모님 아이들 성피해는 누가 가장 많이 저지르게 될까요? 자,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자, 많은 뉴스에서도 보고되고 결과 안에서도 알 수 있는 건요. 성범죄는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한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꼭 안내해 주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어른은 아이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족 위에 누군가 어른이 너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범죄 환경으로 빠지게 될 수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그럴 땐 어른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 바로 10번 문제였죠. 성범죄와 성범죄 안전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모두 고르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후님 얼마나 많이 정답 맞추셨을까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은 1, 2, 3번 모두였죠.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괴상원시 우리 아이가 쉽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방법, 그리고 어른은 아이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 안내해 주셔야겠죠. 자, 이때 성범죄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보다 강자예요. 힘도 세고 굉장히 지금 목적주의형 주의력이기 때문에 아이를 막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흥분해서 물건을 집어던지면 성범죄자를 자극시키는 일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 이 부분은 자제하고 나머지 1, 2, 3번으로 우리 아이가 대응해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지금 성피해에 지금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아이와 함께 연습해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 동네 안전지도 만들기입니다. 자, 네이버나 구글 이런 지도 어플에서 우리 동네를 캡처해서 프린트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을 기점으로 우리 아이가 자주 가는 공간을 표시해 보시고요. 그 중요한 우리 아이가 자주 가는 자주 가는 공간을 기점으로 이 주변에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파출소, 그리고 안전지킴이 집,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안에서 또 방법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공간을 지도에서 함께 표시해보고 아이한테 대처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지도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추가 활동으로 직접 길로 나가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고 어느 길로 향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대 라고 아이와 직접 알아본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피해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도 아, 맞아, 그때 엄마가 알려줬지? 아빠랑 같이 그쪽 가본 적이 있어 하고 대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모님 저와 함께 성지시, 그리고 성역할, 그리고 성동의, 성안전에 대해서까지 같이 모의고사를 통해 알아봤어요. 부모님들 이렇게 성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알아봤는데 우리 여기까지 알아봤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바로 가서 아, 이제 엄마 아빠가 성교육 바로 해줄게 라고 하기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위해서 2교시 C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부모님께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부모님,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가장 곤란하셨나요? 자, 같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아이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라고 물어볼 때 가장 곤란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부모님? 자, 다른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의 성적인 질문에 조금 당황했어요 라는 경험을 SNS에 나눠주셨더라고요. 자, 초등학교 둘째 놈이 갑자기 아빠 섹스 해봤어? 라고 물어보길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직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부모님 어떠세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한테 아빠 섹스 해봤어? 엄마 섹스 해봤어? 라고 물어볼 때 나 뭐라고 대답하지? 나도 이런 대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드실까요? 자, 사실 우리 부모님 성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 다양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1순위로 꼽았던 것처럼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라고 물어볼 때 가장 당황스럽다는 거죠. 왜 당황스러울까요, 부모님? 아마 이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이 사실이 성관계, 성행위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떻게 대답해야지라고 잘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이런 돌발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어때요, 부모님? 아이가 유치원에서 정말 열심히 성교육을 받고 와서 자, 폭발적인 호기심으로 엄마한테 이것저것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기 씨는 어떻게 엄마한테 잘 배달될 수 있는 거야? 아기 씨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엄마한테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우리 부모님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요,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 같이 롤플레잉으로 이 상황, 예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대처가 가능할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제가 질문지로 좀 뽑아왔고요. 우리 부모님,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요. 여러 부모님들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죠. 아까 우리 할리갈리 했던 그 좋은 모둠으로 같이 모여보실게요.
그리고 한 분씩 나오시면 제가 이 질문지 같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받아가셨나요? 그러면 각자 같이 받아본 질문지로 토론해보시고 적절한 답,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좋은 생각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이제 팀별로 토론이 좀 적절하게 잘 끝난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모님들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나는 이제 아이 질문에 어떤 질문에도 당황스럽지 않고 잘 대답할 수 있어 라는 거 자신감이 보입니다. 자, 우리 조별로 발표를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 라는 질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답들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조별로 한 분씩 조장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자, 네, 너무 잘 들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너무너무 잘 답변도 해주셨고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떤 답을 하던 간에 누구의 눈높이여야 한다? 아이의 눈높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그리고 사실을 담백하게 전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 어떨까요? 여자 몸에는 아기를 만드는 아기집이 있대. 그리고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그 길도 있어. 그리고 아빠의 음경 안에는 아기씨가 들어있어. 그럼 아빠는 음경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엄마의 아기가 나오는 길을 통해서 아기씨를 데려다주고 엄마는 10달 동안 열심히 아기를 건강하게 잘 키워서 아기를 그 길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거 뭐지?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해 준다면 아이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또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영어인데요. 아기 어떻게 태어나? 아기 어떻게 태어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자, 부모님,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영상 보실게요. 자,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별로 따왔어. 또는 우리 아기 지금 엄마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떤 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라죠. 마트에서 사왔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이마트에서 24,000원 주고 사왔어. 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하신대요. 자, 보님, 어떤 내용도 좋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너무 행복해라는 마음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담백하고 사실을 아이에게 아이 수준에 맞게 안내해주면 된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요. 두 번째, 또 당황스러운 질문 있죠. 바로 성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물어볼 때요. 자, 오빠는 왜 서서 오줌 싸? 근데 왜 누나는 앉아서 쉬해? 라고 물어볼 때예요. 자, 이때 우리 본인들 어떤 대답 찾으셨을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 다양한 대답 잘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나와 다른 이성의 몸을 보고 우리 아이가 궁금해할 때요. 자, 이때에는 우리 어떻게 얘기해준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지금 성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빠한테, 특히 남자한테는 음경이라는 게 있고 여자한테는 음순이 있는 거야. 자, 이 음경과 음순은 같은 건데 남자의 음경은 시원한 곳을 좋아해서 바깥에 나와 있고 여자의 음수는 따뜻한 곳을 좋아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 음경과 음수는 여자와 남자 이름이 달라라고 아이에게 담백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짜 궁금해한 거 뭐예요? 그러니까 왜 오빠하고 아빠는 서서 오셔야 하고 나는 왜 앉아서 쉬어야 해 엄마랑?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위치와 명칭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면서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돼요. 음경은 밖에 나와 있어서 서서 넣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음수는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만약 서서 오줌을 놓거나 소변을 보게 되면 여기 다리에 다 묻게 된대. 그래서 불편해서 앉아서 보는 거야. 라고 안내해 주시면 돼요. 자, 위치와 그리고 모양이 달라서 이름도 다르고 또 소변 보고 용변 보는 모습이 달라라고 아이에게 사실을 담백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화장실을 갈 때 서서 눕는 모습, 앉아서 눕는 모습에 대해서 아이가 궁금증이 발생했다면요. 어떤 확률이 높을까요? 나와 다른 이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목격한 경험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원에서 나와 다른 남자아이들이 서서 오줌 누는 걸 보고 궁금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남자아이들은 문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소변 보는 아이들이 궁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아이가 혹시 원에서 친구들이 보는 모습들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면 화장실 예절까지도 안내해 주셔야겠죠? 자, 우리 소변 보거나 용변 보는 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봐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신뢰가 되는 일이라고 해. 그러니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볼 때는 쳐다보거나 또는 일부러 찾아가서 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용변을 볼 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용변 본 후에는 물까지 내리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화장실 예절 교육까지 시켜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신체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 신체 명칭을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나와 성별이 다른,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더 우리 부모님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엄마 건 왜, 아빠 건 왜 이렇게 크고, 내 거 왜 이렇게 작아?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부모님들 이야기, 네. 너무 잘 들어봤어요. 정말 재치 있게 적절하게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 지금 아까 성지식 영역에서 배워봤던 것처럼요. 음순과 음경의 명칭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다면요. 부모님, 이젠 이게 필요해요. 자, 음경과 음순의 차이는 모양과 위치가 다른 것뿐이지 기능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아빠는 있고 엄마는 없어. 아니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 거야. 그런데 아빠는 시원한 것을 좋아해서 나와 있는 거고 엄마는 따뜻한 거 좋아해서 안쪽에 있는 거래.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 아빠의 성기는 음경, 엄마의 성기는 음순이라고 해.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언제실까요? 목욕할 때겠죠.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목욕할 때, 이거 다른데? 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기 쉬울 때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민되는 부분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언제까지 다른 이성과 목욕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한 건요, 만 4세까지요. 만 4세부터는 다른 이성의 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이런 조항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모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목욕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이성의 가족과 목욕을 하고 있을 때, 혹시 너무 지나치게 빤히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 또는 내 몸을 다른 이성의 가족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하거나 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 부모님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해서 목욕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모님,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5살에서 7살 사이에는요, 서서히 분리해서 목욕하는 걸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자신의 신체 그리고 또 성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성기와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 돌발 행동을 할 때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 바로 자위에 관련된 거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부모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위하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나는 모른 척 하겠다. 손 들어보시고요. 자, 좋습니다. 모른 척 하겠다 왜 이렇게 많아요. 자, 나는 하지마 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반반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부모님, 이때 아이가 자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우리 부모님도 어떠실까요? 일단 내 마음부터 돌아볼게요. 내 마음 어떨까?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부모님, 내가 아이가 자위하는 행동을 보고 왜 놀랐을까를 먼저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자, 부모님, 우리 아이들은 왜 자위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자위하는 모습을 보고 왜 놀랐을까요? 자, 만약 우리 아이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고 정말 저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요. 우리 아이를 아직까지 너무 성인의 눈높이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 아이들이 하는 자유행위는요, 어른이 생각하는, 사춘기 이후에 생각하는 성적인 행위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아이들 신생아 때 많이 발견하셨죠? 아이가 이쪽 손 흔들다가 까르르 웃고 이쪽 손은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런 게 재밌는 게 있어? 하고 더욱 깔깔 웃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자유행위라는 건요, 내 신체 일부를 발견하는 탐색놀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른의 눈높이로 아 이건 성적인 행동인데 저건 왜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아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아이의 지금 자위행위 자체를 성적인 행동이라고 속단하고 아이를 야단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의 자위행위는 어떤 거다? 신체를 발견하는 탐색놀이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 신체를 발견하고 자꾸 왜 반복되는 행동을 할까? 우리 손을 발견하고요. 우리 아이가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손가락을 빨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손가락이 있구나. 아, 이 손가락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손가락을 빨다 보니까 기분이 좀 안정되는 느낌도 들고 아이가 발견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자유행위를 하는 건요. 나의 성기를 어쩌다가 만져보니까 기분이 좋아졌네. 기분이 좋은 걸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목격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우연찮게 생기게 되는 경로를 좀 파악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혹시 성기에 염증이나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불편해서 만지다 보니까 우연찮게 거기에 대해서 기분 좋다는 느낌을 느껴서 계속 이어진 건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영아기 아이들이라면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지금 연령에 조금 너무 꽉 끼는 속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닐까? 속옷이 불편해서 자꾸 만지다 보니까 그곳에 성기에 우리 아이가 지금 접촉이 되어서 자유행위로 발전된 건 아닐까라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께서 관찰하셔야 하는 건요. 우리 아이 자유행위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시적이라면요. 우리 아이가 단순히 그냥 엉덩방아찌는 놀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봤어요. 근데 그때 성기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 느낌 기분이 좋은데 하고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감각을 추구하는 놀이로서 이때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몇 번 더 바닥에 부딪히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주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의 지금 속중한 성기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그러니 다른 놀이로 전환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지속적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특정 시간에 아니면 특정 상황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유행위를 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 부모님께 세 가지 상황으로 제가 좀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 상황, 바로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심심할 때, 무료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세 번째 잠들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꾸만 지속적으로 자유행위를 한다. 이때는요, 우리 아이들의 원인을 좀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심심하고 무료할 때요, 좀 내가 내 나름대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좀 즐겁게 지내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로 내 몸을 탐색하거나 감각을 추구하는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행위로 이어질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무료하고 지금 너무 심심해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 자꾸 심심하고 무료할 때마다 자유행위를 한다라는 걸 파악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심심하고 무료함을 덜 느끼도록 아이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게 바깥 놀이를 좀 해주신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신체 활동 놀이를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자유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높을 때 내가 지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내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자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 아이가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와 공 던지기 놀이를 할지, 아니면 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엄마한테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 꼭 자유행위를 하고 자요 라고 한다면요. 부모님, 이때에는 우리 아이가 잠들기 전에 내가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잠들기 전에 좀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잘 들 수 있잖아요. 이때 부모님께서 아이 곁에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요. 등도 부드럽게 만져주시면서 아이가 자유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이가 자유행위를 할 때요. 부모님,
아이가 지금 당장 이 자유행위를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내가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심심한 것도 풀어주고 했는데 그래도 자유행위예요.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속해 왔다면요. 부모님. 당장 지금 끊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우리 아이가 서서히 대처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 자유행위 하는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거기 만질 때 느낌이 어때? 그런데 여기 음경은 약한 곳이어서 자꾸 만지면 다칠 수도 있대. 혹시나 만져야 한다면 손을 깨끗이 씻고 만져야 돼. 그리고 여기 음경이나 음순을 만지는 건 다른 사람이 보면 불편할 수 있어.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혼자서 조심히 만져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자,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엄마가 윽박지르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나를 위로하고 탐색놀이로 감각추구놀이로 하던 이 자유행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 어떠세요? 이렇게 자유행위 너무나 고민됐었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자유행위를 왜 하는지 내가 자유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검해보고 나니 이거 그냥 영유아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구나.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거 아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CA 시간도 활동하시면서 아이들의 거침없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고민 많으셨겠는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성코칭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의 관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이가 어떤 질문을 쏟아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파악해 주시는 거고요. 세 번째, 역질문 3종 세트.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와 해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답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네 단계에 대해서 같이 예시 상황으로 좀 손코칭 단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아이가 엄마, 나는 왜 요 뽀글뽀글한 털이 없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분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거 생물학적으로 이건 뭐, 지금 변성기가 오고, 지금, 여성이 지금 가임기가 되면 이렇게 털이 나오게 되고 하는 걸 얘기해줘야 되나? 자, 근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자, 우리 본인, 당황하더라도 우리 아이 앞에선 의연하게 따뜻한 모습으로 미소 잃지 않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 뭐라고요? 아이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가 지금 같이 목욕을 할 때 자신과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차이점을 발견한 걸 수도 있고요. 또는 TV에서 어떤 상황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원에서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질문하게 된 상황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네가 한 질문 되게 좋은 질문 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 궁금해졌을까? 라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경로로 부모님한테 질문을 하게 됐고 아이의 생각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부모님, 이 질문과 더불어서 마지막 4단계에서는요. 아이와 함께 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에게 그냥 너는 몰라도 돼. 알지? 어른 되면 나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채로 자, 엄마한테는 있는 게 나한테는 없어.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함께 해결해 주세요. 이건 바로 우리 동동이가 나중에 크게 되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엄마처럼 키도 크게 되고 힘도 세지게 되면 피부 속에 숨겨져 있는 털들이 바깥으로 자라나서 같이 나오게 되는 거래. 자, 우리 동동이는 언제쯤 이렇게 키가 커지고 이렇게 피부 속에 숨겨져 있는 털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지 기다려볼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 신체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요. 내가 지금 나는 없는데 왜 엄마는 있어? 라는 것, 우리 아이의 성장에 대한 기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내가 쑥쑥 자라난다면 정말 엄마처럼 힘도 세지고 키도 커지고 엄마가 있는 저 머리카락 같은 털도 나도 생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도록요. 자, 우리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더불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 편식해요. 자, 그런다면 이 성장에 대한 미래
미래의 성장에 대한 우리 아이의 기대감을 부응시켜서 야, 이렇게 피부 속에 숨겨져 있는 털이 쑥쑥 자라서 나오려면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된대 라고 말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승코칭 단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우리 부모님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옆질문 3종 세트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왜 궁금하게 됐어? 그 생각 너무 좋다. 그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야.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 부모님 아이의 생각을 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단계 아이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폐쇄적인 답변이나 또는 미스테리로 남겨두지 마세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아이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부모님 저와 함께 성코칭 단계까지 오늘 성교육 같이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성교육도 잘해주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린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요, 우리 부모님, 우린 자신감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이제까지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오늘을 기점으로 더 노력한다면, 나 우리 아이한테 성교육을 제대로 잘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 곁에 항상 있어주시는 우리 부모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교육도 즐겁고 행복하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네. 이거 후기까지 할까요? 네네.